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1년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기출문제 영상이고요. 오늘 영상에서 이제 계약법 총론에 관한 강의가 끝나죠. 계약법 총론에 관한 마지막 기출문제 영상인데 해제와 해지입니다. 해제와 해지, 특히 해제는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되고, 정리가 그렇게 까다로운 부분은 아니니까 좀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헷갈리시는 분들은 제 영상 중에서 초핵심 요약 강의 해제 부분을 좀 반드시 반복해서 확실하게 학습한 후에 이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31번입니다. 다음 중 가실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은요? 23회 기출문제 좀 약간 생뚱맞은데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되는 것은 4번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해지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이죠. 다시 말하면 계약해지는 언제 하게 되냐면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지하게 되는데, 채무불이행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이행지체, 할 수 없는데 못하는 거 이행불능이죠. 그래서 이행불능은 후발적 불능 중에서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 이행불능이 되고요. 따라서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고의 과실이 필요하므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것들 감액 청구권이나 부속 매수 청구권, 고의 과실하고 상관이 없고요. 특히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지고, 매수 청구권도 물론 고의 과실과 상관이 없죠. 답은 4번입니다. 32번입니다. 계약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죠. 그러면 고의과실로 이행불능이니까 채무불이행이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이니까 채고할 필요 없죠. 매수인은 채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맞는 질문이죠. 2번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죠. 자, 합의 해제의 경우에는 민법 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채무 불이행이 없더라도 상관 간의 합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원상 회복할 것이 금전인 경우에 이자 붙일 필요도 없고요. 또 합의제는 채무 불이행이 아니니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다른 사정이 없으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하나 추가로 기억할 것은 합의 해제의 경우에는 제3자 보호규정은 적용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번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어요. 그러면 매수인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해야 돼요. 따라서 매수인은 계약 해지 효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4번입니다. 자, 불가분성이죠.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부정적인 것은 전원입니다. 따라서 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계약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것이니까 부정적인 것이고요. 따라서 전원에서 전원으로 해야 되거든요. 4번 계약 상대방이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중 1인에 대하여 한 계약의 해제는 효력이 없다. 맞죠? 전원에서 전원으로 해야 되니까요. 5번이 답이네요. 매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합의 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X. 합의 해제의 경우는 민법 규정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고요. 반환할 금전에 이자 붙이지 않습니다. 다만 제3자 보호규정만은 적용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틀린 것은 5번이고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33번입니다.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해제란 것은 뭔가요? 유효한 계약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것이 해제이므로 1번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맞는 질문이죠. 3번입니다. 자, 취소의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을 하게 되는데 부당이득 반환은
선이면 현존이익, 악이면 전부고 또 제한 능력자는 선악 불문하고 현존이익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되거든요. 근데 계약 해제 효과인 원상 회복은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따지지 않고 무조건 원상 회복해야 되므로 3번 계약 해제 효과로 반환할 이익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 맞는 지문이죠. 4번입니다. 자, 해제 경우에는 제3자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사람은 선악 불문하고 보호가 되고요.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사람은 선이여야지만 보호가 되거든요. 따라서 4번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 효과에 기초하여 해제 후죠? 그러면 제3자는 선이여야지만 보호가 되므로 해제 후 말소 등기 전에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그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해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중도금을 지급한 부동산 매수인도 약정 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이명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런 거겠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중도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미 중도금이 지급됐더라도 약정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면 약정 해제 사유를 약정 해제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5번은 맞는 질문이고요. 틀린 것은 4번이고 4번이 답인 거죠. 34번입니다.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맞죠? 이유는 뭔가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해야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으니까. 2번 계약을 합의 해지한 경우에도 민법상 해제 효과에 따른 제3자 보호 규정이 적용된다. 맞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합의 해제의 경우에는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제3자 보호 규정만은 적용이 됩니다. 3번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하려고 해요. 자,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거니까 최고할 필요가 없고요. 또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도 해제할 수가 있는데 주의하실 것은 상대방의 동시 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행불능과 함께 기억할 것이 뭐예요?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죠. 자, 정리해볼까요?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와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첫째,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두 번째,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도 해제할 수 있다. 세 번째, 상대방의 동시 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도 필요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따라서 매매대금의 변제 제공을 하여한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토지 매수로부터 그 토지에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 자죠. 토지 매매 계약입니다. 자, 그러면 매매 계약이 해제됐는데 토지에 대한 계약이 해제된 거고 이 사람이 산 사람은 건물을 산 거잖아요. 해제된 것은 토지, 이 사람이 산 것은 건물, 별개의 물건이죠. 따라서 건물을 매수한 자는 토지 매매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5번 공유자가 공유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한 공유자 중 1인은 다른 공유자의 별개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자, 지분을 처분하는 것은 자유롭죠. 다시 말하면 자신의 공유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가 있고요. 물론 해제도 자유로우니까 1인이 자신의 지분에 관한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겠죠. 답은 3번입니다. 35번입니다.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원상 회복할 것이 금전인데 이자 지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특약이 없는 한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 맞네요. 자, 해제권 행사는 부정적인 것이니까 전원이 전원에게 해야죠. 2번 계약의 상대방이 여럿인 경우 해제권자는 그 전원에 대하여 해제권 행사하여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자, 3번. 어떤 이유든지 간에 원상 회복해야 되는 관계는 동시 이행 관계이므로 매매 계약의 해지를 인하여 양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 회복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성질상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 우리가 정기행위라고 하죠. 자, 정기행위는 결혼식 날 입으려고 웨딩드레스를 마쳤다. 결혼식 날까지는 와야죠. 이렇게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경우 우리가 정기행위라고 하고요. 정기행위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할 필요가 없는 거는 최고죠. 해제는 해야죠.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해제 효과가 발생한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매매대금 채권이 양도가 됐어요.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채권이 양도가 되면 당사자적 지위가 승계가 되기 때문에 채권의 양수인은 또 다른 당사자이지 제3자가 아닌 것으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매매대금 채권이 양도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양수인은 해제의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요. 이 문제 답은 4번이 되네요. 36번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의 합의 해제된 경우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자, 정리도 문제죠. 다시 한번요. 합의 해제의 경우에는 민법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뭐만 빼고요? 제3자 보호 규정만 빼고요. 따라서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불이익이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고요. 답은 1번이죠. 좀 김이 좀 빠지죠? 2번 매도는 원칙적으로 수령한 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필요가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3번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죠. 다시 말하면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됐다는 이유로 소급해서 무효가 되면 등기도 무효가 되니까 3번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정된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된다. 맞는 질문이죠.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입니다. 다만 제3자 보호 규정은 적용되므로 4번 합의 해제 소급 해제는 법정 해제와 같이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5 맞는 질문이죠. 5번입니다. 자, 물론 합의 해제가 되려면 해제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되겠죠. 물론 해제에 관한 의사의 합치는 명시적일 수도 있고 묵시적일 수도 있는 겁니다. 2번 매도인이 잔금기일 경과 후 해제를 주장하며 수령한 대금을 공탁하고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했어요. 그러면 매도인은 해제하겠다고 했고 매수인이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니까 합의 해제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 해제된 것을 본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1번이 되네요. 37번입니다.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행지체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꼭 상당한 기간,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따라서 1번 이행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 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 하는 것은 아니다. 5 맞는 질문이죠. 자,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원상 회복을 청구하고요. 이행지체는 채무 불이행이니까 별도로 손해배상도 추가로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2번 계약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은 해제된 후에도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니까 맞는 질문이죠. 3번 당사자 일방이 정기행위를 일정한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자,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전원에서 전원으로 해야 됩니다. 4번 당사자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 계약 해제는 그 일인에 대하여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도록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는
계약 해제 시를 해지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행할 의사가 있는 없는지를 판단해야 되니까 해제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맞는 심리죠. 틀린 것은 4번이고 4번이 답입니다. 38번입니다. 계약 해제 소급표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 자죠. 계약 해제성 계약상 채권을 양수했습니다. 자, 채권을 양수한 자는 당사자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채권을 양수하여 이를 피보존 권리로 하여 처분금지 처분 결정을 받은 채권자는 제3자가 아닙니다. 2번 계약 해제 전 계약상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 이것도 채권을 승계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제3자가 아니고요. 3번 해제 대상 매매 계약에 의하여 채무 명의로 이전 등기된 부동산을 가압류했죠. 그러면 이 매매 목적물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제3자가 되겠죠.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가압류 채권자는 제3자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주택 임대의 권한을 부여받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한 후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았어요. 자,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조심할 것은 뭐냐면 대항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제3자로서 보호받으려면 등기까지 한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지만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5번 해제 대상 매매 계약의 매수인으로부터 목적 부동산을 증여받았어요. 그러면 목적물을 증여받았으니까 제3자인데 문제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권리를 아직 취득하지 못한 것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수임자는 제3자가 아닌 거죠. 자, 정리해 볼게요. 자, 계약 해제 전이든 후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여기서는 제3자에서 첫째,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야 뭐죠? 제3자다. 다만 채권 자체를 양수한 사람은 제3자가 될 수가 없고요.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 갖추지 않았으면 제3자가 아닌 것이고 갖춘 임차인도 제3자로서 보호받으려면 등기까지 한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9번입니다. 갑소유 X토지와 을소유 Y주택에 대한 교환 계약에 따라 각각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진 후 그 계약이 해제되었다. 계약 해제 소급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죠. 자, 교환 계약의 대상은 뭐죠? X토지와 Y주택입니다. 기억, 계약 해제 전 을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자, 제3자네. 니은번, 계약 해제 전 을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그에 의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 제3자죠. 디귿번, 계약 해제 전 갑으로부터 Y주택을 임차하여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 제3자인가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제3자로서 보호받으려면 등기를 해야죠. 누가요? 매수인이. 자, 근데 문제에서 각각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졌다죠. 그럼 이 사람은 이전 등기된 주택을 임차한 사람이니까 제3자가 되겠죠. 1번, 계약 해제 전 X토지상의 을이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자. 자, 해제된 것은 X토지고요. 을이 산 것은 건물인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X토지가 해제됐고 을이 산 곳은 건물이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제3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자는 리을 하나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0번입니다. 계약 해제 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르래요. 기억, 계약 해제 전 그 계약상 채권을 양수했습니다.
채권 자체를 양수한 사람은 당사자적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니까 제3자가 아니에요. 따라 이를 피보존 권리로 하여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는 채권자는 제3자가 아닙니다. 기억 나왔네요. 자, 니은번 매매 계약에 의한 매수인 명의로 이전 등기된 뭐죠? 부동산을 계약 해지 전 가압류 집행하잖아. 목적물을 가압류했죠? 제3자인 거죠. 디귿번 계약 해지 전 그 계약상 채권을 압류한 사람, 채권을 승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닌 거죠. 그죠? 따라서 기억 디귿에서 몇 번이죠?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41번입니다. 계약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민법상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1번 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 가능하다. 맞죠? 항상 우리가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무조건 맞는 거고요. 묵시적으로 할 수 없다 그러면 무조건 X입니다. 자, 모든 의사표시 상대방에게 도달된 후에는 철회하지 못하므로 해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O 맞는 점이죠. 3번 토지 임대차는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지 임대차에 대해서 존속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과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하면 6월, 임차인이 하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되므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과를 할 수 있다. 맞는 점이죠. 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니까 전원이 전원에게 하거든요. 근데 해제권이 소멸되는 것은 긍정적인 겁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죠. 그래서 한 사람만 소멸되면 다른 사람도 해제권 행사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 일방의 수인인 경우 그중 1인에 대하여 해제권이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맞는 점이죠. 자, 합의해제는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환할 것이 금전일 때 이자 붙이지 않죠. 5번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합의 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해야 한다.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42번입니다. 이게 맞으면 몇 번까지죠? 43번까지네. 그죠? 두 문제 남았습니다. 합의 해제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1번 계약을 합의 해제할 때 원상 회복에 관하여 반드시 약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해제라는 것은 어차피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것이니까 합의 해제든 법정 해제든 당연히 원상 회복해야 되니까. 2번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 불이익을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점이죠. 3번 합의 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대하여는 특약이 없더라도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X죠. 합의 해제든 합의 해지든 반환할 것이 금전인 경우에 이자를 붙이지 않습니다.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계약은 합의 해제에 관한 청약에 대하여 변경을 가한 승낙을 했어요. 그럼 이건 뭐죠? 새로운 청약이죠. 따라서 그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합의 해제의 경우에도 제3자 보호규정은 적용되므로 합의 해제의 경우에도 법정 해제와 마찬가지로 제3자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문제네요. 작년도 문제네요. 계약의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질문은 해지 후에 별도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맞는 질문이죠. 2번 채무자가 불이익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어요. 첫째,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두 번째,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도 해지할 수 있다. 세 번째, 상대방의 동시 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필요가 없으니까 이행기 도래 전에는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없다. X죠. 이행기 도래 전에도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으므로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예요. 3번 이행불능도 마찬가지죠.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채권자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는 자신의 급부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일부 이행불능의 경우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 전부 해지가 가능하다. 물론 맞는 질문이죠.
자, 불가불성 전원에서 전원으로죠. 5번 계약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이면 해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원에서부터 또는 전원에게 해야 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2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계약법 총론에 관한 기출 문제를 다 풀어봤고요. 이번 영상은 해제와 해지인데 정리만 잘하신다면 충분히 다 극복할 수 있으니까 꼭 정리를 하셔서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